ANS GH1428님께서 미래에셋대우 11,100원에 80%.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정권 좀 진단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식은 물리면 나는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회복할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초도 갖고 있지 말아야 될 주식이 있고 평생 들고 갈 주식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 모를 때는 주식을 잘 몰라요. 지금까지 몇 년도 돈도 번 적 없어요. 그죠? 내가 나이 들어 있고 인터넷도 잘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재무제표도 모르지 차트도 몰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막연하게 주식하는 것은 이게 주식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잘 모를 땐 그냥 대한민국 1등 주식이 뭘까? 대한민국 1등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삼성전자죠. 그럼 세계 1등이 뭘까?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막 맨날 싸우고 경제도 안 좋다 그러면 나는 세계 1등이 어느 국가가 미국이 1등이에요. 그죠? 그럼 미국의 1등주가 뭘까? 18년 동안 20년 1등은 애플이었어요. 애플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올해 큰 대박이 터졌을 거예요. 삼성전 올해 45% 올랐고요. 애플 70% 왔어요. 그죠? 그러면 미래에셋대우 같은 건 대형주니까 정권주예요. 그죠? 이것도 미래에셋대우 대형 1등 정권주고 뭐 자본금으로 그죠? 그럼 크게 앞으로 사놓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미래에셋대우 사면 남들도 미래에셋대우가 실적이 좋아져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권주는 주로 먹고 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들이 사고 팔아가지고 그 수수료 먹는 거랑 아니면 뭐 부동산 펀드 뭐 이런 이제 리츠 같은 펀드 팔아서 거기에 대해 먹고 그다음 펀드 팔아서 먹고 그다음에 해외 펀드 이런 거 해서 먹고 이제 뭐 관리해줘 랩 어카운트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다음에 저성장 고차가 시대예요. 저금리라는 것은 그럼 은행도 돈 갖고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돼. 돈 가지고 돈놀이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권회사들은 사고 팔고 해서 약정해서 먹고 사든지 아니면 투자를 잘해서 먹고 살아요. 투자은행으로. 그러면 지금 투자은행을 잘하려면 뭐 어디 투자해서 수익이 나온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사고 팔고 이것도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로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특징에 고령화되면 젊은 사람처럼 금방 사고 팔고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래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거래가 지금 반타작이에요. 그러면 정권주가 금리도 저금리 시대지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물론 이익은 나오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가야 될 이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 이 주식은 정권주는 2015년도 많이 갔어요. 그죠? 그때 빼고는 지금까지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 한 10%는 가요. 1-20%. 그거는 충분히 가요. 지금도 여기서부터 한 1-20%는 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차트를. 월봉 차트를 보시면 2015년도 여기서 2015년도죠. 14년 7월부터 금리 인하도 있었고 그러죠. 그래서 18,000원대에서 16,000원 더블 갔잖아요. 그러고 지금까지 말했죠. 제가 2015년도 여기 3월 때부터 정권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폭락해가지고요. 여기 2018년도에 잠깐 17년도부터 그 장이 좋을 때 1935포인트에서 2600 갈 때도 이 주식은 20%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러게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걸 미리 그때 알고 있으면 단다 치고 나와야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트만 보더라도 거래가 많이 실렸어요. 거래가 실렸을 때 위로 치고 못 가면 반드시 바닥은 붕괴시킵니다. 그 바닥이 붕괴시키는 과정이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인데 자 보시면 여기 딱 나옵니다. 여기에 붕괴되는 가격이 9,5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해줘야 되는데 손절을 안 해주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서 이제 본전하려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많죠. 여기서부터 또다시 7,500부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만약 내년 상반기가 장이 좋아진다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장기적으로도 이것은 거래도 없고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주봉 차트 보니까 수렴하고 있구나. 이제는 완전히 수렴하고 지난주에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그러면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7,500원 유지하면 지난번에 8,200원까지 갔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요때는 이 시간대는 말씀드렸지만 6월 달에는
올 말에는 이거 사면 7,500원 사서 8,200원 목표가다 해서 그건 8,400원 내려왔죠. 다 해드렸어요. 파시라고 8,000원대 계속 팔려고 그랬죠. 방송 한번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사도 되는데 지금은 삼성증권을 내가 사고 싶으면 사라 그러죠. 20%.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일봉 차트 지금 거래 실력 있죠, 그죠? 그럼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쭉 보시면 외국인이 쭉 사고 있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생각해 외국인이 사는데 얼마 안 됩니다. 외국인 비중은 현재 15%밖에 안 돼요. 그죠? 14%, 15%. 근데 외국인 사는 주식은 만약에 14%서 이게 만약에 30%까지 막 사면 주식 많이 가겠죠. 작년 1월부터 DBI 때 같으면 14% 외국인에서 지금 38%까지 왔어요. 아니 37%까지. 그러면 이런 것은 쭉 가는데요. 이것은 외국인 비중 시장보다 적게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만 보시라. 내년 상반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은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기 목표가는 8,200원이고요. 좀 길게 본다면 목표가는 9,200원 정도 드리니까 그러면 10,000원 초반에 샀으니까 9,000원 내외 가면 일단 절반을 파세요. 40, 80%. 저는 이거 그냥 다 팔고 오히려 대형 삼성전자가 훨씬 더 빠르다 생각. 내려오면 더 사고 됐어. 근데 지금은 뭐 올라왔으니까 7,600원이니까 좀 더 올라가면 한 8,800원부터 9,200원 사이 가면 절반은 최소한 줄이고 다른 거 하세요. 고성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80%니까 절반 목표가 가면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네.